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모피아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모피아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이제 이걸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국민은 화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기본대출 문제도 국민이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권리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사실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국토보유세하고 기본소득 관계를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토지라는 것은 한 사회의 공동의 자산이거든요. 그 공동의 자산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소득의 일부는 사회가 공유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기본소득의 논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화폐도 똑같습니다. 먼저요, 화폐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화폐는 한마디로 신용입니다. 신용이에요. 우리가 이 1만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화폐, 종이 지폐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할 수 있는 건 뭡니까요? 그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용입니다. 우리가 물물 교환 단계에서 초창기에는 우리가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내가 필요한 물건을 내가 생산한 물건과 맞바꾸는 거죠. 내 노동의 결과와 상대방의 노동의 결과를 바꾸는 거죠. 이게 물물 교환이었잖아요. 근데 이 물물 교환이 불편하다 보니까는 화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류 사회는 각종 신용 수단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보게 되면 개성상인들을 송상이라 그랬죠.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는 저쪽에 우리가 그 개성에서 상인들과 송상이라 그랬었죠. 이 송상 사이에서 사용한 게 어음이 있었죠. 어음이요. 지금도 어음이라는 게 있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단기 자금 조달하는데 신용도 높은 기업들이 어음을 발행하고 그러잖아요. 어음을 발행하는데 초기의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각각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습니다. 그 은행권은 일종의 은행 채권 같은 거예요. 지금 비유한다면은 국민은행, 신한은행들이 우리가 자기합수표를 발행하잖아요. 그게 바로 은행권입니다. 일종이에요. 은행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유통시키고 받는 이유는 뭡니까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하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초기에 그러니까 그 은행권들,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기 전에 은행업자들이 각각 자기 은행권을 발행했었어요. 근데 그 은행권을 신용을 신뢰를 얻으려니까 뭘로 뒷받침했느냐? 자신들이 보유하는 금으로. 그러니까 그 은행권을 가져오게 되면 언제든지 금을 바꿔주겠다.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유통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는 것은 돈놀이로 수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이 업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정 보유할 수 없잖아요. 예? 이 은행업자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돈놀이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의 보유 양에 따라서요. 이 제약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발행할 수 있게 해요. 그게 바로 국가화폐, 즉 이른바 법정화폐죠. 이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국가화폐가 등장하는 첫 출발을 우리가 국가화폐는 어디서 발행하죠? 법정화폐는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뿌리를 우리가 어디로 얘기하냐면 영란은행으로 얘기합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요. 이 영국의 영란은행이 언제 설립됐냐면 1694년에 설립됐습니다. 1694년은 어떤 때냐면요. 서양에서 소위 근대 국가는 민족 국가였었죠. 민족을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는 정치 결사체였었죠. 이 민족 국가가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이 민족 국가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정치 결사체이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들이었었습니다. 그 자연히 뭐냐면 패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그게 소위 말해서 민족 간 경쟁. 소위 말해서 근대 우리가 많은 유럽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 그 연장인 거고요. 그렇죠? 그 패권 전쟁이 한참이던 때가 1694년이죠. 이 당시에 그러니까는 세계 중앙은행의 뿌리로 알려진 영란은행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죠. 당시에 국가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국가가 굉장히 주어진 과제가 뭐였냐면요.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거였었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프랑스하고 전쟁을 그러니까는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조달하는데 전쟁 비용 조달했다가 이걸 못 갚게 되면은 국가가 파산하고 이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었고 영란은행은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에 은행업자들은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신들이 좀 마음대로 좀 은행권을 은행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욕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두 개의 이해를 조정한 것이 바로 영란은행이 출발하는 배경입니다. 즉 뭐냐면은 은행들이 런던에 있는 은행업자들이 뭐 우리가 금세공업자라도 하는데요. 이 은행업자들이 국가한테 뭐냐면은 이 국가가 그러니까는 전쟁 자금에 필요한 그 자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자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상환할 부담이 없는 자금을 대여해주겠다. 즉 뭐냐 원금 상환이 없는 이런 자금을 대여해주겠다 이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가 발행하는 은행권을 은행권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 영국 국민들이 그 은행권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법정화폐가 등장하는 배경이에요. 법정화폐가요. 즉 은행 자본하고 국가의 그러니까 이해 조정의 산물이 국가화폐, 이른바 법정화폐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은행 자본은 국가에게 상환 부담이 없는 자금을 대여해 주려다 보니까 자기들도 국가한테 빌려줘야 되는 자금을 어떤 자금을 그게 돼요? 자기들도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고안을 한 것이 바로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은 채권하고 다르잖아요. 채권은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상환을 해야 되지만은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예?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자기 자금을 해소하려면은 시장에다 팔아서 그러니까 해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한 120만 파운드를 1200명 이상한테 이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고 이 120만 파운드를 국가한테 빌려줍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의 민간회사였었습니다. 민간은행으로 출발합니다. 1945년까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6년에 노동당이 그러니까 이걸 국유화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주식회사였었어요. 민간은행이었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요. 지금 연준도 그 비슷한 형태죠. 자, 이렇게 중앙은행이 탄생하는 배경, 국가의 법정화폐가 출현한 배경을 보게 되면요. 국가화폐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조세권, 즉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을 가지고 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뭐냐? 국가화폐라는 것은 국민화폐인 겁니다. 과거 왕정시대 때는 국가화폐, 법정화폐라고 얘기했지만은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모든 게. 국가의 자산은요. 그렇죠? 국민화폐인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뭐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보증한 신용이 바로 국가 법정화폐인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동으로 신용을 보증한 거예요. 보증한 신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보증한 신용이 바로 화폐라는 점에서 화폐라는 자원도 기본적으로 토지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공유하는 자원이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그렇죠? 즉 사회 구성원 모두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대해서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화폐에 대한 권리는 누가 독점을 했느냐? 은행자본하고 그하고 결탁한 특권층이 독점을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 돈이 국민의 것이라는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국민이 공동으로 보증한 신용입니다. 국민이 공동으로 그걸 보증한 거예요. 왜? 국가가 그러니까는 아까 그랬잖아요.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 가지고 법정화폐가 출현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그러니까는 보증한 신용이 제가 화폐라고 그랬잖아요. 화폐라는 건 신용이다. 사회 구성원 대한민국 국민 5,200만 명이 공동으로 보증한 신용입니다.
한국은행에 찍어낸 화폐라는 것은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그 화폐 가치를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이 화폐에 대한 권리는 은행 자본과 그와 결탁된 특권층이 화폐를 독점을 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경제의 지금까지 모든 폐해, 적폐는 바로 특권층에 의한 돈의 독점에서 비롯했다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강조한 이유가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금융을 정상화시킨다는 건 뭐냐? 한국은행을 정상화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금융과 한국은행을 민주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화폐가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공동자산임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권리를요. 그래서 기본대출이라는 게 뭐예요? 신용하고 대출은 같은 말입니다. 크레딧하고 로우는 영어로 같은 표현을 되게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기본적으로 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똑같은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권리, 그게 바로 이제 기본 대출인 거예요. 기본 금융인 겁니다. 예?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한국은행이 찍어낸 화폐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인 겁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동안 그걸 모르고 지낸 겁니다. 예?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화폐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라는 것을요. 이 공동 자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기재부와 금융위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친구들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 그걸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JTBC 이 기사를 소개를 했죠. 금융위원회, 금융권에 얼마나 모피아들이 많은가를요. 그 다음에 시사인들 제가 소개를 한 거죠. 그 연장선에서. 자, 금융위원장이 은성수 씨입니다. 은성수 씨요. 은성수 씨가 누구냐? 84년에 우리가 행시를 붙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한 2010년대까지 2015년 정도까지 기재부 공무원으로 관료로 일을 했어요. 예? 국제금융정책국장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소위 말해서 기관인 금융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은행장으로 가고, 그리고 현재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공직에 있다가 금융회사로 갔다가 다시 공직으로 왔다가 회전문 인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분들이 기재부가 하는 게 뭡니까요? 은행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금융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기재부의 존재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뭘 하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면요.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을 설립을 인가해 주는 데가 금융위원회입니다. 근데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가. 우리 소위 최근에 우리가 LH 사태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공직자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인가하는 이런 감독하고 하는 대상에 재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돈벌이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가 원래 소속됐었던 기재부에 로비를 해요. 정책 로비를요. 그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공직의 기재부의 출신들이 민간 금융회사로 민간 금융회사에 진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정관 예우 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시중은행들의 협회가 은행연합회입니다. 은행연합회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의 이익단체인 거예요. 이익단체입니다. 은행연합회가 여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은행연합회 회장이 김광수 씨입니다. 김광수 씨가 어디 출신이냐? 이분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재부인 재정경제부 행시 붙은 다음에 기재부 공무원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 사람도 꼭 봐보세요. 정책과를 거쳐가지고 금융위원회로 가죠. 금융위원회로 갔다가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또 중간에 어디까지 갑니까? 소위 말해서 법률회사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 김현장이나 이런 데서까지 갑니다. NH농협은행에 회장까지 했었어요. 민간회사예요. 그리고 다시 뭐냐면 은행연합회 회장을 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회전문이에요. 회전문이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할 거고, 그렇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은행의 이익을 대변을 은행에 갈 생각으로 제대로 여기서 일을 하겠냐고요. 공직에 있을 때요. 예? 또 거기 가서 자기 후배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로비도 하고요. 누구를 위해서? 은행 자본과 금융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 속에서 어떻게 소비자의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금융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겠냐고요. 이게 모피아의 실체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금융권의 대표적인 데가 어디죠? 저축은행이죠. 상호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요. 상호중앙은행 중앙회 회장 박재식 씨입니다. 예? 박재식 씨 지금 현재요. 근데 이분도 어디 출신이냐? 재무부, 지금 기재부지요. 행시부터 가지고 기재부에서 있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다가 한국증권금융대표회사 사장. 한국증권금융이 뭡니까요? 이게 증권회사들 저거 하는 데예요. 예? 그러다가 상호저축은행, 지금 저축은행 중앙회 이사장으로 회장으로 가 있습니다. 예? 이게 공직자들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제대로 그 기능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진출을 한다 이거예요.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예? 돌아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뭡니까? 자본시장. 유가증권시장이요.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런 증권회사들이 그러니까는 그 주주들로 구성된 한국거래소라고 있죠.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누구냐? 손병주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누구냐? 기재부 출신입니다. 국제금융과를 거치잖아, 이 사람도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로 갑니다. 기재부 국제금융과를 거치게 되면 반드시 금융위원회로 가요. 금융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했어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하는 게 뭡니까요? 증권회사 설립 인가해주고 증권회사 감독하고 규제하고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으로 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하겠습니까요? 한국거래소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KB증권이라든가 이런 증권회사들이에요. 증권회사의 이익을 그러니까는 대변할 게 아닙니까? 예? 지금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서요. 어디다가? 금융위원회에다가 그러니까는 로비를 할 게 아닙니까? 정책이나 이런 규제하는 데 있었겠어요. 제대로 되겠냐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 예? 개인 소비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공직자가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활용한다는 점에서 검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 LH 직원들이, 주택공사 직원들이,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예? 공적인 업무를 통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 정보를 가지고 자기 개인 이득 취소가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이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진출 금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금융권에 또 하나, 이 하나인 카드업 할부업. 카드회사, 할부회사 많잖아요. 여기에 이익단체가 어디냐? 여신전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급할 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하잖아요. 이 시장 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60조 원에 해당됩니다. 60조 원에 해당되죠. 여기에 지금 협회 회장이 김주현 씨입니다. 김주현 씨가 어디 출신이에요? 제일 오른쪽 봐보세요. 재무부 증권국. 예? 기재부 출신이에요. 기재부의 증권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금융정책과로 갔다가 그러다가 금융위원회로 가잖아요. 금융감독 금융위원회가 뭐 하는데요? 바로 이런 카드업체, 활부업체 이거 감독하는 데예요. 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잖아요. 예? 생선 가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돌아가면서 회전문 인사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보험협회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씨, 이분도 어디 출신이냐? 재무부 출신, 기재부 출신이에요. 거기다 어디로 가느냐? 금융위원회로 가요. 금융위원회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한국증권금융대표회사, 한국거래소 다 들렀다가 손해보험협회까지 간 거예요. 예? 이게 모피아 세상이 아니고 뭡니까? 문제는 모피아 세상이라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러니까 관리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누굴 위해서? 국민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관리하는 대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 예? 취업을 하고 진출을 하고 다시 또 다 공직으로 오고, 일부는 이런 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제대로 국민들이 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그러니까는 받겠냐고요. 예?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재부는요, 전지전능한 집단입니다. 전지전능한 집단이에요, 기재부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왜 그러냐면요. 기재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를요.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국가 발전 전략을 다 수립하고 조정하는 게 기획재정부고요. 예산하고 기금도 얘네들이 하고, 화폐 업무가 뭐예요? 화폐 업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일반 국민들은 중앙은행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상관입니다. 기재부가. 왜 그러냐면요. 화폐 주권이 그러니까는 정부의 역할이다 보니까 화폐 업무에 그러니까는 화폐를 기본적으로 발행하고, 그걸 어느 정도 발행할 거냐 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하지만은 그 위에 기본적인 것은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 정책과 과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그러니까는 그 대상으로 돼 있잖아요. 지난주 보여드렸듯이요. 예? 외환 업무도 마찬가지다. 왜 외환 업무를 하는지 아세요? 화폐 주권은 우리가 국내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 주권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도 화폐 주권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금 문제, 금융 문제, 국가 채무 문제 다 관장하게 돼 있어요. 여기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빠지는 거 없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세금 문제 하다 보니까 국세청이 기재부 산하입니다. 관세청도 기재부 산하입니다. 조달청도 기재부 산하예요. 통계청도 기재부 산하입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막강해요. 예? 이렇게 막강합니다. 근데 우리가 권한은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이 되면 안 됩니다. 집중되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권한을 이렇게 집중시킬 거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현직에 있다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권한이 강한 집단이 그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겁니다. 예? 자, 기재부가 2008년 이전에는요,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에서는요, 이 예산 그 기능을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분리시켰었어요. 기재부가 정부 조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산을 배정하는 힘이에요. 각 부서는 자기들 업무를 수행하려면 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예산을요. 근데 그거를 배분하는 게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2008년 이제 정부 조직 개편하면서 금융 업무를, 금융 정책과 관련된 거를 분리시켜가지고 금융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예? 만들고 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들을 설립, 인가, 감독 이런 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누가 가느냐? 아까 얘기했었죠.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금융 이런 것들을 내부에 여전히 갖고 있다 보니까는 기재부 직원들이 여전히 금융위원회로 가요. 금융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걸 압축한 겁니다. 이 그림이요. 기재부는 화폐 업무를 봐요. 그리고 자연히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7명의 금통위원 중에 1명이 기재부 장관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기재부의 거시정책과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요. 예? 우리가 은행업을 하려면은 한국은행이 필요하고
금융위원회가 필요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업을 하려면 은행업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은행업 인가를 누가 하냐? 금융위원회가 합니다. 은행이 은행업을 하려면 자금 조달을 그러니까 싸게 해야 돼요. 그리고 돈놀이 하다가 돈이 부족해졌을 때니까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영업을 하다가 만약에 신뢰를 잃어가지고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 소위 말해서 우리가 뱅크런, 은행 파산 이런 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예금보험공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예요. 이 세 개가 은행업을 하는 데 속에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하나의 기구들인데 여기에 다 기재부가 한국은행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이 기재부 차관이고요. 차관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 실무를 하고 있는 금감원에 여기에 그러니까 기재부 차관이 마찬가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금보험공사에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출신이 2명이니까 기재부 추천이 2명이 들어가 있고요. 기재부가 이렇게 막강한 기재부 출신이요. 예? 거기다 이금융권요. 저축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이금융권은 금융위원회가 설립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금융위원회 산하조직인 금감원이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금융위원회 여기가 기재부 출신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일로 진출을 해요. 이금융권, 시중은행 이쪽으로 진출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 제대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겠냐고요. 제대로 작동이 되겠냐고요. 예? 자, 금융위원회 출신이 금융권을 장악하는 이유가요. 금융위원회 법입니다. 이게 관련 법이에요. 금융에 관한 정책 만들어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설립, 합병, 모든 거 다 인가 허가가 금융위원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금융위원회 위원 누가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기획재정부 차관이 가 있어요. 여기에 산업자본 대표인 대한상공회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는요. 그러니까 은행자본하고 산업자본이 그러니까는 그걸 비호막을 쳐주고 있는 게 공직자들인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왜 산업자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 산업자본 집어넣으려면은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라든가, 예? 소비자라든가요. 아니면 노동자라든가, 예? 심지어 청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이거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소비자들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은행의 존재 이유는요. 은행법에 딱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 1조가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의 그 법은 1조의 목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의 존재 이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행은 건전하게 운영을 도모하면서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자금 중개 기능이 뭐냐? 돈이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이 돌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라고 돼 있어요. 여기 산하가 금융위원회 은행가가 이게 그 은행들을 상대하는데 부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금 중개 기능을 봐봅시다.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가지고 소위 발권력이죠. 이걸 시중에다 공급하게 되면요. 가게나 기업은 자기가 쓸 돈을 남겨두고 은행에다 예금을 하죠. 은행은 그걸 대출을 하고 그럽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시중에 전체 통화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시중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돈 규모가 과거에는 찍어낸 돈의 한 30배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14배뿐이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금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여기 위에 가계 6, 7, 8, 9, 10 이게 뭡니까? 신용등급이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은행의 자금을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금융권으로 가죠. 대부업체로 이용을 하죠. 영세소상공인도 마찬가지죠. 자금 중개 기능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국민들에 대해서는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은행 자본들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자기들 이익, 수익 추구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랬어요? 화폐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국민 모두가 화폐에 대한 공동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적으로 또 누리고 있죠. 이용하는 사람조차도 신용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리를 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 대출이 뭡니까요? 모든 국민한테 최소한만큼은 최소한에 대한 최소한 규모의 약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모두가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다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는 얘기잖아요. 기본 대출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되면은 왜 그걸 반대하는지 아세요? 그걸 왜 반대하겠습니까? 은행에 그러면 많은 여기 은행을 이용하는 이 소비자들 중에서도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혜택을 보니까는 그만큼 은행을 덜 이용하게 되잖아요. 은행에 돈벌이가 안 되는 겁니다. 대부업체나 이금융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본대출 도입하게 되면요. 제일 타격받을 때가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제일 타격받을 때가요. 카드회사입니다. 카드회사가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은행 대출도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회사에서 우리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이용하죠. 이게 3월달 최근 기준입니다. 신용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조차도 거의 10%를 금리를 냅니다. 현금 서비스 받으면요. 많은 경우는 한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를 갖는다면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은 신용카드에서 문 닫게 될 겁니다. 상당 부분이요. 아니면 이 금리를 대폭 낮추든지. 그렇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카드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카드회사 왜 걱정해야 됩니까? 대부업체 왜 걱정해야 됩니까? 예? 카드회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지. 카드회사 주주 자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들 돈 벌 걸 걱정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기본소득하고 기본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국민의 권리인 겁니다. 예? 토지라는 것은 국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요. 국토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한 나라라는 것은 국토, 그다음에 국민, 이게 그러니까 구성 요소이듯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그걸 그러니까 모두가 기본적으로 소득에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 개념인 거고요. 기본금융과 기본대출은 뭐예요?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화폐. 그거 누가 한 거냐?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그러니까는 보증한 신용이라 이겁니다. 그럼 화폐에 대해서 국민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는 은행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느냐? 모피아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요? 은행법을 보라고요. 은행법을 보게 되면은 자금 중개 기능이 여기 어디 수익을 도모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수익을 도모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은행이 돈을 지금 엄청 버는 겁니다. 그렇게 벌었으면은 적어도 그러니까는 그 은행을 제대로 이행 못하는 사람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손실을 보라는 게 아니야. 단지 뭐냐면 수익률을 좀 낮춰가지고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를 은행은 그러니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기 이 영업이에요. 제일 낮은 금리를 이용하지요. 하다가 돈 사정에 몰리게 되면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유동성도 공급해 주지요. 파산 염려 없애기 위해서 예금 보험공사에서 뒷받침도 해 주지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입니다. 예? 은행이 그러니까 돈잔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돈 버는 자기들 배불리라고 은행 허가해 준 거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자금 중개 기능 하라고 한 거예요. 예? 자금 중개 기능 제대로 하라고요. 그거 안 하잖아요. 자금 중개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국민들이 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 화폐 발행의 근본적인 그 구조를 보면 그래요.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돈은 모든 국민이 그러니까는 공동으로 보증한 신용입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증한 공동으로. 당연히 그 화폐를 그렇다면은 일반 국민들이 누릴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은행이요. 그걸 하라고 은행법엔 돼 있는데. 그걸 관리 감독 안 하는 게 바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금융위원회가 기재부가 맘만 먹으면 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금융위원회는 이거 영업 정지도 매길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해요. 왜? 자기들 그러니까 이쪽 가서 나중에 또 가서 은행연합회 회장도 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어떤 분이 1인당 1,000만 원 곱하기 5천만 원 해수 불능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여기 뒤에 거기에 대해 설명한 게요. 자, 기본 대출을 우리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용할 사람은 한 5천만이 아니라 1,352만 명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이거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요. 왜? 똑같은 조건이니까요. 은행에서 이용하나 이거랑 똑같으니까요. 예? 이용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게 만약에 연 3% 이자를 부과하면요. 여러분이라고 해가지고 돈 쓸 일이 없는데 무조건 내고 대출 받습니까? 예? 왜? 그냥 대출만 받으면 이자 나가잖아요. 예? 그 돈 대출 받아가지고 예금을 해봤자 저축은행 같은데 예금을 해봤자 한 2% 거기다가 이자까지 떼고 나면은요 2%도 수익이 안 나옵니다. 손해예요 오히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계산해 보니까요 1,352만 명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1,000만 원을 그러니까 쓸 수 있게 이거 마이너스 통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일시에 나가지도 않지요. 일시에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쓸 일이 있을 때 쓸 게 아닙니까요. 왜? 쓰면은 이자가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대 그러니까 필요한 게 135조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 지원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용했을 때 만약에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요. 자 이렇습니다. 자 금리를 10%로 이용하던 사람이 3%로 대출받았어. 어느 경우가 더 상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요. 회수율도 높아집니다. 회수율도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회수율도 높아져요. 그리고 1,000만 원을 그러니까 빌렸다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상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는 그걸 상환을 안 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왜요? 그거 상환 안 하게 되면은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예? 신용 불량자가 돼요. 신용 불량자가 되면 사실상 직장생활 못 합니다.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안 갚아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보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를 1등급 금리로 낮추게 되면요. 신용등급 1등급 금리로 낮추게 되면은 굉장히 상환율이 높아집니다.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는 이것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1년에 한 10년 이상 장기로 빌려주기 때문에 1년에 갚아야 될 돈은 30만 원 이자 정도예요. 30만 원 정도 이자를 못 갚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30만 원 정도예요. 이자를요. 예?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30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이자만 갚게 하고 10년 장기 또 연장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연장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회수율을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요. 저는 기본 일자리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만드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정부 관료들이 만들지 말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 많잖아요. 이들이 사회 서비스 사업을 제안을 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정부가 최저임금 정도를 지원해 주자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지원해 주게 되면은 이거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예? 이거는 할 의지가 있냐 없냐지요. 의지가 없냐는 거예요. 예? 은행이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빌려주더라도요. 100%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들조차도요. 그렇죠? 100%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00% 그러니까 해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정부가 어느 정도 그거는 그러니까 금융복지 차원에서 해야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2중 3중의 장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죠? 이거는 도입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수치를 가지고 이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다 계산해 본 겁니다. 예? 이거를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은 기본소득 처음에 딴지 걸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결국은 할 의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의사가. 예? 자, 그런 점에서 더군다나 이 기본소득과 기본대출은요, 이게 가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즉,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뭐냐면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도를요. 새로운 시도가 바로 혁신이잖아요. 그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요, 특히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청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요? 저임금 일자리에 지금 그러니까는 그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는 한 달 생존을 하려면은 아르바이트 3개 안팎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기사입니다. 기사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28살 된 청년이 조기현 씨라고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책 중에 한 권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신문사에서 추천된 책인데 이 조기현 씨가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부모가 이혼한 후에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치매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비를 벌어야 됐습니다. 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이런 삶을 살아야 됐었어요. 사회복지제도에다가 문을 두드렸지만은 항상 모멸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너 증명을 해라 이거죠. 예? 사회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증명을 하라 이런 거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놀이도 해보고 노가다도 해보고 뭐 하다가 50대에 치매 걸리는 아빠를 또 간호도까지 해야 되면서 예? 이렇게 살았는데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덕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했냐?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작가 이거였단 말이에요. 메이커와 작가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글쓰기를 해가지고 책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고 나서 뭘 했냐면요. 그 청년 기본수당을 받고 나서 자기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실제로 쓰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책이 그러니까 화제의 책이 된 겁니다. 화제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사회의 도움을 받을 자기는 자격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데 이 청년수당이 그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국가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요? 그런 기회도 안 주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기를 기대한다면은 그거는 도둑놈 배짱이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국민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돼야지만이 미래도 열리는 거잖아요. 미래도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초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이건 사회적 투자다. 시드머니, 종잣돈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국제학술대에 제가 발표까지 한 거예요. 논문으로. 예? 자, 그런 점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 국민의 권리라 이거예요.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 이거예요. 이걸 그동안에 조중동 보수 언론이나 뭡니까? 공직자들이 예?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 국민들을 이걸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예? 주인권 행사를 못한 겁니다. 이제 그 주인권을 회수를 해야죠. 예? 주인권을 회수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은 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요. 한번 저한테 제시를 해줘 보세요. 저 그거 지지하고 다닐 테니까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만 하시면요. 그건 방조자입니다. 방조자예요. 예? 제가 그래서 기본주택은 우리가 반대할 사람 없어요. 공공임대주택.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하고 보수 정권이 집권해도 공공임대주택 겁니다. 그거 공공임대주택 짓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아까 무슨 권한이요? 여기 보게 되면 기금 있죠. 기금. 예산 기금 편성이요. 기금이 도시주택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택기금이요. 그걸 안 줘요. 공공임대주택 짓는 걸 싫어하거든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타격봅니다. 건설회사가 타격보게 되면 금융권도 타격받아요. 건설과 금융은 서로가 그러니까는 이 이해관계가 같은 집단들입니다. 예?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공공임대 싫어해요. 예? 기재부 관료들이요. 국토부 관료들이요. 싫어해요. 예?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 이 공직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짧게는 지난 수십 년간, 5, 60년 이상 동안, 길게 보게 되면 지난 수백 년간 적폐가 이렇게 쌓이면서 여러분들 LH 사태 봤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미시적인 일상생활에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는 이 적폐가 그러니까는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운물이 흐리니까는 아랫물도 흐린 거예요. 예? 그거 못하는 게 바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거 못하는 게 바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